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직을 하고 후회하는 내용을 다뤘다면 결국은 그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언제 퇴사각을 잡아야 되는지, 언제 내가 이직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본 내용에 앞서가기 앞서 이제 저한테 일단 퇴사라는 거를 저를 만든 근본적인 거는 저에 대한 분노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뭐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저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돈을 덜 받아야 되지? 내가 왜 불합리한 일을 시키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해야 되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더 잘하고 있고 분명히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 사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러한 분노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이직에 대한 갈망이 엄청 세졌어요. 그게 저의 여태까지 이직을 4번을 하게 한 원동력이고 그 원동력 사이사이에 어떠한 결정들이 저한테 이 퇴사각을 만드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노를 쌓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 욕구예요. 돈. 이 돈이라는 거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한, 진짜, 근데 만족한다고 해도 그 시점까지 가도 그러면 더 욕심이 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치에 도달을 했다고 해요. 이 일정치 도달이 어느 정도냐면, 연봉이 한 9천 정도 넘어가면, 이제 세금이 50%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실 연봉을 많이 올려도 나한테 노력하는 대비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의 목표는 복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나의 서브 잡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생활, 워라밸 이런 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8, 9천이 넘어가지 않기 전에는 나의 기본적 욕구가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봉이 8, 9천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 욕구가 절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1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연봉이 동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성과급이 분명히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유로 막 이유를 만들어 회사가 올해 뭐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는 목표를 못 달성했다고 성과급을 안 준다던가 아니면 돈이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짜게 주려고 하는 그런 너무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이직 사유가 됩니다. 특히 동결 같은 경우 동결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더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써놓은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린다. 이거는 두도 보도 할 거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퇴사각을 만드는 이유고 두 번째는 회사의 상태인데 말 그대로 회사가 지금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유지라도 하느냐 고객 클라이언트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내려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영업이익은 줄지만 그래도 매출은 늘고 있느냐 이런 회사의 상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나의 상태예요. 감정적인 상태. 내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지금 막 사람 간의 관계 아니면 내가 왕따 당하고 있어. 아니면 모함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감정이 무너지면 사실 이거는 개인의 멘탈에 영향이 되게 많이 좌우되는 요소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막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말 하면은 뭔가 일이 꼬이는 상황이 그런 것도 저도 겪어봤는데 근데 저는 결국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나는 내 지론을 가지고 딱 내 주관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았는데 특히 그 감정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특히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남자도 요즘 근데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정말 막 우울증이 오는 상태라고 하면 이건 퇴사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안 좋은 케이스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 상태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막 허리 디스크를 생겼다던가 여러 육체적 상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휴직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던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연자한테. 근데 그때 수술하고 나서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뭐가 됐든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한 수술이었는데 다 미처 회복되도 되기도 전에 프로젝트가 급해서 나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옛날에는 그냥 하면 되는 시대니까 일을 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와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감정적이나 육체적인 거는 두 번째고 무조건 회사의 상태가 항상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실례를 들으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회사는 현재 심지어 세 번째 회사도 회사의 상태가 현재 지금 24년 기준으로 좋지 않다. 나는 여태 이직을 한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성장의 진단.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 건데 회사의 성장이 하고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같이 상승하고 있느냐.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느냐. 회사의 성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내 개인의 성장을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회사라는 거는 회사가 잘 돼야 나한테 개인이 발전할 기회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즉 회사의 매출이 꼬꾸라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스스로 개인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뭔가 일이 다른 잡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회사의 성장이 어려워지면 곧 개인의 성장이 어려워져. 근데 반대로 내가 개인의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회사가 되게 잘 나간다? 그러면 그냥 회사만 따라가도 나의 개인적인 성장은 알아서 된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고 아파 얘기는 결국은 회사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제가 요즘 저도 그랬지만 돌이켜 나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 친구들 제 주변에서 항상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문제인 걸로 알아요. 근데 회사가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역할을 시키거나 케어해주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당연하기도 하지만 나랑 안 맞는 회사에 지금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물론 나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시키는 일을 했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너한테서 문제를 절대 찾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너한테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한 감정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상태까지 모두 나한테서 찾기 하는 순간 나한테 다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말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지금 내가 연봉이 낮든 아니면 내가 지금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든 절대 그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당신하고 지금 맞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거를 저처럼 분노의 형태로 찾든 아니면 나한테 동기부여 형태가 찾든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고 해서 그냥 흘러듣든 그냥 무시하고 나의 살 길을 찾고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언젠간 저처럼 한 번만 딱 이직을 하게 되는 한 번 기회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길이 한번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뭐든지 잘 돼. 그냥 하는 모든 게 결국 다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찾는 거니까 절대
나를 부정하거나 나한테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퇴사각을 딱 보면서 이직을 준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